여러분, 오늘은 35페이지 제4장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총론은 기본적으로 다섯 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등기법이 이렇게 등기법이 몇 가지로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누는데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한다 그랬어요?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청 뭐가 있어요? 신청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뭐로 나눈다는 얘기니까 이 총론하고 뭐로 나눠요 이거? 강론으로 이제 구성합니다. 강론으로. 이렇게 총론하고 강론 구성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총론 얘기입니다. 총론. 이 총론을 몇 가지로 5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5가지 분류할 때 일단 뭐가 있어요?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 원칙.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제 등기법 22조입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신청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주의하고 이제 관공서 뭐라고 이거? 촉탁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당사자 신청주의하고 반대되는 지적법의 지적이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반대되는 개념은 직권등록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뭘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대장은 무조건 만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직권등록이고 여기 뭐예요? 등기는 뭐예요? 세금 걷는 거 상관없으니까 당사자가 신청하는 걸 받겠다. 이게 이제 뭐예요? 원칙이라는 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이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예외. 이게 원칙이고. 원칙이고 예외가 있다는 예외. 그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우리가 뭐예요? 의무를 줘준다. 날짜를 의무를 줘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등기관이 뭐 하는 것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에 반대 직권하는 게 있고 법원의 모해에서 법원의 명령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보고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이에요. 다른 말은 뭐예요? 당사자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는 뭐예요? 의무자하고 누구하고? 권리자하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의무자 권리자 있죠?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성질상 단독으로 하는 건 뭐예요? 상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단독 신청이 있고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공동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등기는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전자 신청 방법 두 가지 형태를 쓰고 있어요. 두 가지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여기 신청 뭐예요? 신청. 신청서 플러스 뭐라고? 첨부서면 다른 말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문 신청은 그렇고 전자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받고 이제 접수를 받고 플러스 등기부에 뭐예요? 실행하는 다음에 등기 이렇게 하면 등기가 이제 접수하고 접수받고 등기를 뭐예요? 실행하죠?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어디로? 대장소관청으로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고 새로운 권리가 올라간 사람한테 뭘 준다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일반 원칙 얘기했는데 여기 의무에서 이제 뭐예요? 의무에서 시험 문제 등장할 사항이 뭐냐면 의무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지는 게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에 뭐하고 등기부하고 대장이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논에다 집 잡고 대가 되면 너 표제부 부동산 표시 등기 하라는 게 1개월의 의무.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며칠의 의무가 있어요? 60일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신축 건물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고 건물이니까 몇 월 달에? 7월 달에 뭐예요? 뭘 내고? 세금 내고 부지런히 잘 살고 있어요. 세금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 언제든지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항에서 갑이 뭐예요? 을하고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서 뭐 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언제든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시까지? 60일까지 뭘 마치고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뭐예요? 이 3층짜리 2층짜리 건물을 짓다니. 근데 1층만 지금 짓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뭐예요? 아직 1층 안 졌, 그 2층 안 졌죠?
자, 근데 지나가는 을이 뭐예요? 그 집 짓는 게 너무 뭐예요? 너무 견실하고 튼튼하고 재료도 뭐예요? 아낌없이 다 뭐예요? 두껍게 막 짓고 철근도 뭐 가닥수가 2개 더 들어가고 전선도 뭐 전선도 이제 화재 없는 것 없이 잘 짓길래 이 집을 욕심내서 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건물 짓는 상황이니까 자, 보존능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 보존능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건물을 다 짓고 뭐예요? 보존능이 할 수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60일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절대 보존능이는 사용 승인일부터 60일. 그거 절대 틀린 말이에요. 방금 설명했지만 사용 승인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데 남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을 때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 이게 사항이 보존능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계약 날부터 60일이고 보존능이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뭐예요? 보존능이를 할 수 있을 때부터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60일이라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이 매매하고 뭐예요? 매매하고 뭐에 대해서 증여에 대해서 무슨 능계할 때 소유권 이전 능계할 때 뭐예요? 여기에 의무가 여기가 답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답으로 나오는 것보다 자, 보존 능계가 아니라 뭐예요? 이전 능계가 답으로 나오는데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반대급부 잔금 지급일부터 며칠? 60일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증여는 뭐예요? 계약 효력에 발사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60일이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 나오니까 그런 걸 좀 받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청 적격에 대한 얘기인데 적격은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는 거? 이 명의가 올라가는 거, 명의. 그러면 이 신청 적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당사자 능력을 하고 자,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간다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등기부에 이름 명자 뭐가 올라간다고? 이름이 올라간다.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럼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집을 팔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고 등기 명인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뭐예요? 취득해서 등기부에 명의가 기록된다면 뭐가 될 수 있는 거? 등기 권리자. 등기를 신청할 때 뭐가 될 수도 있고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등기 뭐예요? 권리자가 될 수도 있는 자격. 그게 바로 뭐라고 이게? 그 신청 적격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 적격은 의무자가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준이 뭐냐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뭐예요? 자연인 중에 있죠. 사람. 이 자연인 사람 중에 모인 사람이고 지금 현재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자, 살아있는 사람. 이 살아있는 자. 이게 기준이잖아요. 살아있는 자.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뭐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딱 문제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는데 그걸 판단하라는 게 그게 객관식의 객관식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재작년에 뭐예요? 17살 먹은 미성년자. 살아있잖아. 살아있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 살아있네. 살아있다. 아니게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뭐 맛이 같든 안 같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북한 주민. 되냐, 안 되냐? 미차 3년 전에 법무사 문제 나왔어요. 법무사 문제. 야, 북한 주민. 기준은 뭐예요? 북한에 있는데, 딴 생각하지 말라. 북한 주민은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외국인 살아있어요. 다 된다. 그렇게 보자.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자연인가 뭐예요? 사람이 죽기 때문에 뭘 만들었어요? 죽지 않는 사람 만들었다. 죽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이게 법인이다. 법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은행에 돈을 빌려면 을구의 저당권자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써있다.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간다. 자, 문제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된다? 비법인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비법인. 이 비법인은 뭐예요? 비법인은 뭐라고? 인격 없는. 자, 이렇게 인격 없는 뭐예요? 사단과 뭐라고 이거? 사단과 재단이 뭐라고 이게? 비법인이다. 비법인. 자, 그러면 이 비법인은 왜 문제가 되냐면 종중이나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친목회, 동창회 뭐예요? 정당 이렇게 비법인이에요. 자, 그 비법인은 이게 한마디로 종중당은 뭐예요? 총위재산인데 자, 공유는 공유자 값 2분의 1. 자, 합의는 뭐예요? 합의라고 써요. 근데 총유자는 민법상 뭐예요? 실제법상 지분이 없어요. 절대 총유자라고 못 쓰니까. 그래서 뭐예요? 법을 개정해서 인격 없는 사단재단 이 비법인에 대해서 그 명의로 뭘 인정해줬다는 얘기예요? 등기 신청에 대한 뭐예요? 적격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적격을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신청 적격을 그 명의를 인정해줬으니까 당연히 누구는 자, 만약에 뭐예요? 교회라고 하게 되면 무슨 교회? 은혜교회. 자, 사찰은 뭐예요? 그 목탁 스님이 아니라
원불사 그렇게 뭐예요? 그 절 이름 그 자체가 그 명의로 등기부상의 명의가 된다. 종종은 뭐예요? 그냥 김해김 씨면 그 종종 땅 소유권자가 김해김 씨입니다. 자, 이렇게 그 명의로 신청 적격을 인정이 됐고 누구는 거기에 있는 누구예요? 이거 대표자 또는 뭐예요? 대표자 또는 누구는 관리는 뭐만 한다는 얘기예요. 관리는 등기만 뭐 할 수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등기만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대표자 관리자가 뭐예요? 의무자가 되고 권리자가 된다.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 점을 주의해보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는 그 35페이지 1번 문제는 뭐예요? 다음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등기 신청에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죠?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자기 계약 또는 쌍방 대리는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자, 당연히 뭐예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의사 표시만 안 돼. 의사 표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두 사람이 바쁘세요. 그럼 이제 쌍방 대리 뭐예요? 갑의 A라고 하는 대리인과 을의 뭐예요? 을의 B라고 하는 이 대리 있죠? 이 쌍방 대리 만나갖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 맺는 처럼 이 대리인이 뭐예요? 계약을 맺는다. 그죠? 절대 이제 뭐예요? 절대 각자 대리. 그러니까 쌍방 대리 인정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그 쌍방 대리는 쌍방을 대리해서 한 사람이 하는 건데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각자 대리가 아니라 뭐예요? 쌍방 대리냐면 B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갑의 대리고 을의 대리예요. 그 의사표시. 그러면 자, 얘네들이 짭니다. 둘이서. 왜? 얘가 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B가 갑에 가진 정보를 다 을한테 알아줘갖고 을한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쌍방 대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에 쌍방 대리 인정하지 않지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두 사람이 누구예요? 쌍방 대리 법무사한테 돈 주고 맡기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몇 번에서 1번에서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등기 신청행위, 등기 절차, 신청 절차예요. 그래서 일단 이건 의사표시 대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계약이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누가, 자, 이 의사표시 대리를 할 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하고 뭐예요? 갑의 대리인이면서 또 계약 당사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얘가 얘 정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이, 자, 다음 달에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니까, 자, 다음 달 한 3일까지는 뭐예요?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얼마에 한 5억에 내나 받다가, 만약에 안 되면은 4억 5천까지 가도 된다. 그렇게 되면 얘가 만약에 얘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계약 당사자라면 굳이 뭐예요? 남한테 팔겠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다가 마지막 노선까지 기다렸다가 4억 5천 하지. 그래서 절대 의사표시에 자기 계약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다 계약이 끝나고 등기하러 갈 때 자, 을이 갑하고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임장 받아서 얘는 바쁘다 그러고 내는 남는 게 시간이라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맺은 계약에서 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뭐예요?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의사표시는 안 되지만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거기 관공서가 등기를 뭐 할 경우에 촉탁할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을 출석을 요하지 않아 우편에서 등기 추초야 촉탁도 할 수 없다 써 있는데 가능해요. 이 관공서는 우편도 가능하고 뭐예요? 남한테 뭐예요? 법무사 시켜서도 가능하고 공동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 자, 우리가 그래서 다만 이제 공권력의 주체로서 자, 그 압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촉탁 등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예요? 다 촉탁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법무사를 시켜서 뭐예요? 대리로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틀 말이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국가지방자치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소가 직권하는 게 아니라는 게요. 관공서가 뭐예요? 촉탁 등기하면 되고. 자,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가 아닌 조합은 뭐예요? 전원의 합의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 적격 얘기 나왔을 때 아예 등기부상에 뭐를 못 올리는 게 있어요. 명의를 못 올리는 걸 우리가 뭐라 하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비적격자 얘기해요. 비적격자. 비법인이 아니라 뭐 비적격자 얘기입니다. 신청 적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는 경우를 몇 가지를 네 가지를 펴보자. 네 가지. 그 내가 첫 번째가 뭐예요? 태아. 이 태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태어났다. 무슨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 기준이 뭐냐면 태어났다고 안 태어났다고 안 태어났다는 게 이거 보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이다. 민법상 조합. 자, 이렇게 민법상 이 조합 있죠? 조합. 이 민법상 조합 있다. 그 민법상 조합은 이거는 뭐예요? 자, 이 민법상 조합 인격이 없어요. 왜? 이것은 자,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민법이 뭐예요? 민법의 채권편에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게 뭐예요? 1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직매교소, 사임, 고도현, 그 현상광고. 자, 여러분 이제 봄 되면 자,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그 전보산 때 이 현상광고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자, 개를 찾습니다. 사진 붙여놓고 푸들 살해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써놓고 뭐예요? 살해금 30만 원 써놓죠? 이게 바로 이것도 이게 계약이에요. 왜? 개 찾아주면 돈 주겠다는 게 이것도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상광고, 자, 뭐야? 직매교소 사임 고도현 뭐예요? 위임 조정화, 조자 이게 바로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 계약관계라는 게 동업관계고. 그래서 이 민법상 조합은 법적 성질이 계약이기 때문에 자 어떤 뭐예요? 그 법인처럼 자, 권리 능력 있는 뭐예요? 자 인격 있는 자죠,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조합 명의로 뭐예요? 조합 명의로 뭐 할 수 없다고 등기하지 못한다 이게. 누구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조합원 이렇게 조합원 뭐예요? 전원 명의로 하라니까. 조합원 전원 명의로. 그 이 조합원 전원 명의로 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합원 전원 뭐래요?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병 이런 식으로 합의 명의를 해라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자 사립학교가 있다. 사립학교. 이 사립학교는 절대 학교명으로 못합니다. 학교명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옛날에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압록고등학교 명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학교 재단 법인 명의를 합니다. 이렇게 학교 뭐라고? 학교 재단 명의로 등기하라. 학교 재단 명의 법인체 학교 재단 법인 학교 재단 법인 법인체니까 법인 등기를 했으니까 학교 재단 법인 하나의 인격 체제 법인이니까 자 법인 명의로 등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학교 명의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자 국가지방채 얘기죠. 절대 그래서 뭐예요? 국가지방채 중에 읍, 면, 니 동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어디까지 가능해 이거? 시, 군, 구, 도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물론 제가 어디 이 니동 할 때 이 동이 있죠? 이 동이 자 이렇게 행정구역 명칭이 아닌 자 비법인 친목단체가 뭐가 됐어? 친목단체 명칭이 됐다면 그건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보기가 자 뭐가 민법상 조합원 명의가 아닌 조합원 뭐예요? 전원 합의자 명의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 있는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누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의무자 권리자를 한다. 절대 틀린 말입니다. 누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비법에 대표자 관리인이 뭐예요? 그냥 등기만 대리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대표자 관리자가 의무자 된다는 것은 그 대표자 관리자 명의를 한다는 얘기죠. 의무자 권리자. 말도 안 된다는 얘기. 그냥 대표자 관리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기만 신청 대리를 하는 거지. 항상 또 이렇게 나왔어요. 대표자 관리인이 그 명의로.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항상 명의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붙어야 돼요?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에만 붙어야 된다. 그거 기억하자.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은 여러분 별표 좀 해두시고. 자, 제가 이제 별표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중요하니까 보라 그러는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뭐예요? 절대 일단 중요한 거를 먼저 풀어요. 왜? 중요한 걸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강의 들면서도 자, 중요하다는 걸 먼저 다시 한번 또 보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완벽하게 알겠다 싶을 때는 뭐 이제 다시 또 동영상 한 번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 번 듣고 문제 이제 풀어보면서 이 내용을 좀 숙지를 해야 돼. 숙지하면서 찍는 거 있죠. 이런 게 답이구나. 제 설명 잘 듣고 익히시라는 얘기니까. 일단 맨 처음에 자, 복습을 하더라도 일단 뭐예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볼 때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거 다시 보고 뭐 세 번째 볼 때 그 이제 표시하는 거 있죠? 풀지 말라는 거 안 풀어도 돼요. 중복되는 거니까 그 풀라는 것만 제대로 풀어요. 시간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 민법 학계론이 나오는데 어느 학원 가니까 그 같은 민법이 모의고사를 받고 민법이 80점하고 학계론이 지금 50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성공했어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월 달까지 이렇게 한 5월 달까지 이렇게 이 정도만 5월 달까지 나오면 5월 달까지 그 지금 친구는 좀 일찍 나왔는데 5월 달까지 나오면 충분해요. 충분히 이제 그러면 2차 공부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몇 대 몇으로 이제 한 7대 3으로 이제 공부했으면 이제 바뀌어 가야 돼. 이제 점자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5로 하고 이제 5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8월 달 지나서는 뭐예요? 이게 이제 3이 되고 이게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시간을 요령을 바꿔 가면서 그 시간 맞춰 가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니까
자,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 뭐예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내용을 알게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자, 하여튼 2번 문제 별표해 주시고 틀린 거 그랬어요.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에 그 갑구에 종중 명칭 외에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명의는 종중인데 자, 우리가 법인세는 들어봤어요. 비법인세라고 하는 건 없어요. 왜? 비법이니까. 그래서 이 종중 땅에 대해서 세금은 누가 종중 대표가 내요. 대표가. 돈을 걷어서 내도 뭐하든 대표가 낸다니까. 그러니까 자, 고지서를 인격이 없는 뭐예요? 종중한테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 보내줄 수는 없어요. 누구한테 보내준다고? 그 대표자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 대표자의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명의는 비법인 명의로 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그 아래다 뭘 적어라는 거니까 대표자의 이름을 적어라라고 그렇게 이해해 두자는 게. 그래서 여기에 종중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쓴다 그랬죠? 그래서 종중 대표자의 주소는 쓰는 이유가 나중에 까먹을지 모르니까 써놓으세요, 거기. 세금 때문에 그렇다는 게. 세금. 뭐예요? 고지서 보내줄 주소가 필요하다니까, 고지서. 자,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에 종중이 등기 신청할 경우에 대표자 증명서면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규약을 제출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꼭 내야 돼요. 꼭 내야 된다. 그러면 정관이나 규약, 그런 게 정관이 뭐냐 하게 되면 정관이 그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하다못해 친목단체를 만들더라도 자, 정관 작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거의 1조 뭐 그래서 이 친목회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자, 뭐하고 이 마을의 뭐예요? 마을의 평화와 안정. 그 다음에 가정의 뭐예요? 가정의 행복을 유지. 뭐 이래서 자, 그 조합원들의 뭐예요? 이 친목 단원들의 행복한 상황과 노후 대책 및 뭐예요? 그 가정생활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이 얘기를 씁니다. 목적을 쓰고. 그 다음에 뒤편에 가면 친목계의 회원들의 뭐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뭐 쌀 15가마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것도 쌀 15,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안정해 놓으면 나중에 술 먹고 난리가 납니다. 왜 니네 엄마 죽었을 때는 뭐예요? 쌀 13마니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왜 쌀이 10가마니? 이런 소리 해요. 이런 소리 하니까 항상 이런 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제출합니다. 물론 이제 뭐예요? 이런 걸 우습게 얘기지만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내시들은 자, 이 법인 설립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정관 작성이 안 돼요. 정관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지만 여하튼 꼭 뭐예요? 정관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의 종중총회 결의서는 이게 이제 뭐예요? 16회 또 나왔고 우리가 10년 만에 또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4번이. 이 답으로 나왔다니까. 왜? 종중총회 결의서는 누구만이 낸다고? 의무자가 낸다고. 우리 시험에 이제 권리자가 낸다고 이제 요 16회 때 나왔던 요 4번이 요번에 작년에 10년 만에 답으로 나왔으니까 항상 문제는 돌고 돌아요. 언젠가 돌고 돌리니까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들 있죠? 지문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잘 챙겨서 봐두도록 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3번이 답이고 4번은 뭐예요? 권리자가 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무자가 내는 겁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의무자가 내는 서면을 꼭 머릿속에 3가지 있죠? 3가지를 한번 정리 좀 해두자. 그 의무자가 내는 서면 3가지가 뭔데? 일단 뭐예요? 방금 여기 보인 대로 뭐가 있고?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종중이 뭐예요? 총유재산 종중 땅 팔아먹으려면 그냥 무조건 팔면 안 돼요. 자, 종중총회 결의서라고 있어요. 우리 다시 다른 말로 사원총회 결의서라고 얘기해요. 종중이니까 뭐라고? 종중총회. 만약에 종중이 아닌 다른 단체들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 이거? 사원총회 결의서. 이렇게 종중총회, 사원총회 결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 누가 의무자가 내는 서면 중에 3가지 대표적인 거 기억을 해주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몇 번이었고 3번이었고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 3번도 별표 꼭 해두시고 별표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더. 그래서 여기 신청 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도 이제 뭐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긴 나와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니까 이것들이 가끔 치고는 그래도 뭐예요? 가끔 치고는 그래도 그 정도죠. 이 정도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봐주자. 그래서 옳은 거 그랬어요. 거기 뭐 1번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뭐예요? 아까 그랬어요.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이다. 근데 매수인은 매매 계약일부터 60일. 그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일부터 아니라 뭐예요? 잔금 지급일. 반대급부 있는 날부터 반대급부. 잔금 지급일이다.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 뭐예요?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죠?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 계약 효력이 발생하면서 60일이에요.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항상 매매는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증여는 편무계약이니까 계약 흐르기 발산도 60일이에요. 자, 3번 보자니까. 어처구니 없죠? 건물을 신청할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 말도 안 돼. 건물은 보존능이 아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대장만 내고 뭐예요? 대장만 갖고 있고 몇 월 달에 7월 달에 뭐예요? 7월 달에 자, 뭐 내고 세금 내고 하면서 살면 이제 되는데 절대 등기부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제3자하고 뭐 했다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제 그런 얘기지. 절대 무조건 준공검사부터 60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건물대지 지번 변경 있죠? 건물대지 지번 변경, 대지권 변경 부동산 표시예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고 지목 변경 이거 부동산 표시예요. 부동산 표시는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1개월에. 갑자기 재산세, 건물 재산세 얘기하니까 어디 학원 가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셨냐면 자, 만약에 제가 3월에 건물을 사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뭐예요? 갑자기 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재산세 문제가 생겨갖고 재산세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 또 물어보냐면 거기 있는 공인중개사가 얘기해야 됩니다. 자, 세금을 재산세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일단 재산세는 아까 건물 보니까 7월에 내요. 6월 기준이에요. 6월 기준이잖아요. 그 6월 기준이니까 그 전에 샀으면 3월 달에 샀다 그러면 거기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3월 달하고 4월 달하고 5월 달, 6월 달 이 4개월만 재산세 낸다. 말이 안 돼요. 자,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재산세는 재산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럼 2월 기준이니까 이전에 샀으면 뭐예요? 그 산 사람이 내야지. 그 산 사람이 4개월만 낸다는 게 재산세를 4개월만 낸다는 게 말이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래간만에 물건 하나 잡으니까 손님을 놓치기 쉽지 않아 갖고 뭐예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창작이 참 멋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항상 세금 안 내려면 언제 사라고 6월 넘어서 7월에 사는 게 가장 안전빵이에요. 7월에 사니까 안전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거기 의무와 관련된 건 뭐예요? 2번이 답이니까 절대 이 3번처럼 건물을 신청했을 때 절대로 준공검사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자, 중복되니까 필요 없고. 거기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써 있어요? 갑은 을에게 갑 소유에. 자, 그래서 갑 소유에. 그래서 보면 이게 의무 얘기가 보통 16회 나오고 26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25회 자 나오고. 거의 보기에는 4, 5년 토로 나오네. 4, 5년 토로. 근데 거기 틀린 거 있는데 갑과 을이 증여계약했죠? 증여는 아까 뭐라 했어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60일이라 했죠? 60일 내 엑스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있는 게 신청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거기 2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뭐예요? 신청하지 않아도 자, 원인된 계약의 효력을 뭐하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효력 잃지 않아요. 계약 설치 이렇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3번 갑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을에게 뭐 했다? 이거 증여계약 체결했죠? 그 갑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뭐 했다면 을에게 뭐예요?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자, 거기 증여계약에 뭐예요? 체결. 그 여기 지금 문자 틀린 걸 했는데 증여계약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이다. 계약 체결 날부터 뭐예요? 60일까지 하라 그랬죠? 뭐 하지 않았을 때 보존등기 일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계약 맺은 그 계약 날부터 60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X부동산에 3번에 얘기해 지금.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건물 짓고 자, 뭐하고 이거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만약에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이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이야. 그 얘기해 지금. 증여계약 그 계약 책임부터 60일. 그 다음 X부동산에 관해 이전등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해도 당연히 그 양도행의 사법상의 효력은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행위자만 처결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자, 강행규정인데 이 강행규정을 뭐예요? 단속조항이냐 효력발생조항이냐 하게 되면 이 단속조항이다. 그래서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뭐예요? 특단. 그래서 특별조치법은 자, 단속 규정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에 만일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가 매매예요. 한마디로. 매매에 의하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 등기 기산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매매라면 뭐예요? 반대급부,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한다. 그렇게 보자니. 자, 7번은 별표 드리겠습니다. 꼭 별표 주시고 뭐에 관한 얘기 이거? 접교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이거 옳은 거 그랬다. 자, 뭐한 거?
적격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비법인 얘기예요. 인격 없는 사단재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아파트 입주자 대비. 써놓으세요. 인격 없는 사단재단. 인격 없는 사단재단. 자, 대표의 명의로 그 대표자 관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 이게 왜? 비법인이니까. 비법인은 누가 한다고? 대표자 관리자가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자, 학교 명의 동기를. 학교 명의로 할 수 없죠? 자,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 동그라미. 사립이든 국립이든 학교 명의로 못합니다. 만약에 뭐예요? 자,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소유권자가 뭐예요? 국가입니다. 국가. 자, 근데 절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라고 써있지 않다는 등기 뭐예요? 항상 뭐예요? 국가단. 그러듯이 이 사립학교도 뭐예요? 그 사립학교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해라. 이제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특별법에서 특별법이에요.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농협협동조합은 조합원 함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그냥 농협협동 조합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그대로 등기부에 쓸 수 있어요. 왜? 이건 법인체니까. 근데 민법상 조합은 계약관계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합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 명의로 직접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인정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은 뭐 읍면 인정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만 시, 군, 구, 도까지만 인정하지 절대 읍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동명의로 동민들이 자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했죠. 그 법인 아닌 사단 그 밑에다가 줄 긋고 써놓으세요. 친목단체. 한마디로 뭐예요?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이다. 뭐라 하자고? 친목단체. 그렇게 이제 보자니. 친목단체. 자, 이렇게 친목단체를 만들었으면 그건 뭐예요? 그 이제는 동이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기산동 하게 되면 그 기산동이 기산동. 자, 중계동 하게 되면 중계동이 이제는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무슨 명칭으로 자, 비법인 친목회 명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5번이 답이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8번 문제도 여러분 별표해 두시고 다시 나중에 볼 때 한번 더 봅니다. 꼭 다시 한번 보시고 8번 문제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에 1번에 그런 말 써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누구 명의로 그 사단 명의로 뭐예요? 신청할 수 있다. 사단 명의로. 그 명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붙었나 잘 보라는 얘기예요. 사단이라는 단어에 붙였어요. 절대 자, 그 대표자 관리자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거 주의해 두시고. 그다음에 2번 근저당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 목적의 부동산 상속등기를 뭐예요? 대할 수 있다 하는데 뭐 이 말은 그렇게 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의미를 한번 이 얘기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니까 의미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가자. 그 이해해본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1번에서 자 소유권 무전 등기 누구라고? 갑이다. 자 그럼 등기부상의 1번에서 무슨 등기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다. 치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갑이 뭐예요? 갑이 돈을 안 주니까 돈을 안 주면 경매 들어가겠죠? 근데 이 갑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갑이 사망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 사망해버렸으면 뭐예요? 자, 이 사망했으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이거? 자, 경매를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이 어디에서 법원에서 이 밑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이거? 자, 경매 등기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절대 죽은 사람 밑으로는 절대 뭐예요? 자, 경매라든가 이 촉탁이라든가 단독이라든가 공동 이외에는 절대 못 들어요. 자, 못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는 누구? 갑의 자식이 뭐예요? 병 앞으로 뭐 해놓고 이거 이전 등기 자 원인을 몰해서 상속을 원인해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걸 대의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촉탁에 한 임의경매에 들어야 되니까 다시 읽어보면 누가 사망했다고? 근저당 설정해 준 사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니까 설정자 근저당권 이렇게 근저당권 뭐예요? 설정해주는 이 설정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거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소유권자가 을한테 돈 빌렸으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저당권 설정자, 소유권자 뭐예요? 채무자 이게 다 같은 말이다니까요. 같은 말이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 설정자가 사망했으면 자 돌아가신 밑으로는 뭐예요? 단독이나 촉탁이 못 들어가니까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 목적물의 부동산에 무슨 등기를 이거 자 임의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뭐예요? 대위에서 상속등기 해놓고 뭐예요? 경매 들어가라 이제 경매. 자 2번은 뭐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갑을 간의 매매 후에 등기 전에 매수인 을이 뭐 했어? 이거 사망했죠? 그러면 갑이 사망하든 을이 사망은 갑이 사망한 그 자식이. 을이 사망할 때는 을의 상속인 병이 각각 공동으로. 그죠? 그 얘기죠. 3번.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이걸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이라고 얘기한다.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예요? 당사자가 뭐 하거나 둘 중에 두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아까 얘기했 대로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자식 병하고 을하고 뭐예요? 공동 신청하면 되고. 그럼 당연히 등기부상에 이렇게 해요. 1번. 자, 소유권 무전 등기 갑. 자, 2번 이전 등기. 이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병하고 을하고 뭐예요? 공동으로 원인을 모래해서 매매를 원인을 을 앞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누가 사망했으면 이제 을이 사망했으면 자, 누가 앞으로 이거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한다. 이게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자, 4번은 뭐예요? 4번은 갑을 병정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이 뭐예요? 갑인 경우, 명인이 갑인 경우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적으로 뭐해서 대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거기 5번 민법상 조합을 의무자로 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뭐 신청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을 의무자로 해서 근저당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민법상 조합이 지금 등기부에 써있지 않습니다. 의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 자체가. 자,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하는 절대 채무자라고 등기부에 뭐 올라갈 수도 못하고 하여튼 이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는 민법상 조합이라는 뭐예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절대 등기부에 명의를 못 올립니다. 특별법상에 농협동조합이라든가 이거는 올릴 수 있어도 절대 누구는 못 올린다고 민법은 뭐예요? 올리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봐주자는 거죠. 자, 그래서 그 5번이 답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아까 그 7번 문제 19회 때 이제 18회 19회 때 이제 그 특색이 18회 때부터 이렇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 7번 문제도 뭐예요? 국립대학은 뭐예요? 없고 사립학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그 출제하는 사람이 이 같은 사람이 출제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뭐예요? 뉘앙스를 바꿔면서 여러분을 뭐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을 꼬셨다는 게 꼬시니까 거기에 뭐 하지 말도록 하자는 게 이거 속지 말도록 하자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9번 문제는 등기인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이제 24회 때 문제인데 거기에 자 뭐라고 이거 그 이번에 17세 갑은 17세 되면 갑이 있죠? 미성년자죠?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자 1번은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갑과 을이 근저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병은 뭐예요? 병은 자 근저당 성립 신청에 적격이 뭐라고? 당사자 적격은 없다. 적격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누가 그 갑과 을이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면 뭐예요? 거기에 갑과 을이 적격이 있는 거지. 병이 적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또 갑이 뭐예요? 갑이 갑하고 을하고 의무자 권리자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성년 후견이든 뭐든 자 피성년 후견 나오죠? 성년 후견은 갑은 피성년 을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4번에 뭐예요?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은 다 된다. 의사능력 있는 사람은 등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자체는 당사자력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를 위임받은 을이 피한정 후견이라도 신청이 간다. 뭐가 있으면 된다고? 의사능력.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피한정 후견도 뭐예요? 의사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 답이 뭐예요? 2번이 뭐예요? 틀렸다.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이거. 이런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절대 죽어도 안 되고 자 계속 뭐예요? 문제를 내줘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자 10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